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가위를 사들여 논란이 됐던 진안 가위박물관 기억하실 겁니다. 진안군이 박물관 운영권을 박탈하고 관장에게 지급한 급여도 되돌려받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다시 운영권을 돌려주고 사실상 급여 환수도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진안 가위박물관장 이모 씨는 인터넷으로 산 수십 수백만 원짜리 가위를 수백 수천만 원으로 부풀려 진안군에 팔았습니다. 이거를 이 돈에 샀는데 왜 이 가격을 매겼냐 이렇게 하시면 참 그거는 좀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그것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제가 가격을 제가 매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넉 달간 모두 2,100만 원의 급여를 챙겼습니다. 전주방송의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진안군은 박물관 위탁 운영 협약을 해지하고 관장에게 지급된 급여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장이 여기에 상근도 안 하면서 보수로 이렇게 몇 개월분을 이렇게 받아갔다는 내용이 있어서 2,100만 원 정도를 회수 조치. 그런데 최근 진안군이 다시 이 씨에게 박물관 운영권을 주고 사실상 급여도 돌려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씨 측이 운영권 박탈과 급여 환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꼬리를 내린 겁니다. 문제는 진안군과 이 씨 측이 맺은 박물관 위탁 운영 협약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진안군은 해지 사유로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들었는데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박물관 운영비로 지원한 1억 4천만 원 역시 세부 집행 규정이 없어 관장이 이 돈을 어떻게 쓰든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장이 알아서 쓰게끔 돼 있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할 때나 이렇게 지급을 할 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그 부분을 명시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가위를 사들여 감사를 앞두고 있는 진안군이 또 한 번 복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처리업체가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전주시가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허가와는 다르게 공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폐기물 처리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지난 20일 이 업체에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가 철근 콘크리트 형태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철골조 형태로 구조를 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전주시는 철골조 형태로 시설을 짓는 것은 사실상 발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 때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시공은 철골조로 지금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초에 건축 허가 취소를 했고 이번에 다시 공사 중지를 내린 겁니다. 전주시는 또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하기로 하고 이번 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이번 공사중지 명령과 지난달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주시의 손을 들어준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돼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가 열리기 전에 국제공항의 문을 연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사업기간 단축의 핵심 행정 절차인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방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3년 이전에 개항시킨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2023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 전에 국제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 통상 10년이 걸리는 공항 건설 기간을 6년으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최대 관건은 정부의 행정 절차 가운데 하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이 과거 부산된 김제공항의 연속 사업으로
위치만 바꾼 사업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이거나 국가 정책상 필요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데 통과만 되면 예타 면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예타라는 제도를 두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거의 예타 통과하기 위한 노력으로 몇 년을 허비하죠. 전라북도는 아예 조사 면제를 법에 못 박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이나 제정이 추진되는 잼버리 특별법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전남 F1 그랑프리 지원법은 관련 시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오늘은 한 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인데요. 나쁜 애군을 막아주고 풍년을 기원하는 여러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정월 대보름 행사를 진행합니다.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귀발 기술을 나눌 예정입니다. 소원문을 두른 달집 태우기를 통해 한 해의 애군을 태우고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행사도 이어집니다. 달집 속 안에 대나무를 넣어서 그 대나무가 탈 때 나는 소리가 애군을 쫓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귀발 기술도 나누시고 전주역사박물관도 1층 로비에서 선착순으로 100가족에게 부럼을 나눠주고 다양한 전통놀이 행사를 엽니다. AI 여파로 임실 필봉 정월대보름 축제와 전주 기점놀이 정월대보름 굿은 올해는 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문화재 기념관 사라지지 않는 빛을 개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작고한 보유자를 비롯해 명예보유자와 현 보유자 등 모든 무형문화재들의 사진과 그들이 남긴 도구, 작품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 최영문이 고비 사막에 나무 심기를 테마로 한 프로젝트형 전시회를 엽니다. 최 작가는 전시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작품 판매 수익금을 고비 사막에 나무 심기를 추진하는 NGO 프로나시아에 모두 기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원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직통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임실군 등 섬진강 유역의 시군들이 섬진강 수질 보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직통 리무진 버스가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리무진 버스는 하루에 4번 운행되며 요금은 29,500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직통버스가 개통되면서 남원뿐만 아니라 인근 순창과 구례, 함양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때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실군 등 섬진강 유역의 11개 시군이 수질 보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시군은 섬진강 수계에 여러 댐이 건설되면서 하천 유지 수량이 급격히 줄었고 이 때문에 수생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하류 지역 피해 조사와 방류량 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오는 5일부터 김제사랑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 기준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 시민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진안군이 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오늘부터 통학택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는 13개 학교 165명으로 택시와 버스 등 모두 35대가 학생들의 등하교를 도울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한국GM이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 신청을 오늘 마감합니다. 한국GM은 지난달 13일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발표하면서 오늘까지 군산과 부평, 창원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군산공장에서는 17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망퇴직이 마무리된 뒤 미국 GM 본사에서 감축 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잼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활동이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전라도는 오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를 방문하고 7일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을 찾아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오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위한 범도민 걸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을 돕기 위해 지역경제 대책팀을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자원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차관 등이 참가하는 대책팀을 꾸렸다며 조만간 군산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기존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혼선을 겪게 됐습니다. 전라도의 경우 국회에서 전주와 부안의 도의원 선거구가 결정되면 전북도와 도의회를 거쳐 기초의원 선거구도 조정될 예정이지만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후속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의원과 시장, 시의원 예비후보의 등록은 일단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접수한 뒤 선거구 획정 후 변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도의원들의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라도의회 의원 37명 가운데 10명은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도전할 예정이며 6명은 군수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단체장 입지자들의 줄사퇴가 예상됩니다. 완주경찰서는 토목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51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완주군 소양면의 한 임시 야적장에 건설업자가 쌓아놓은 1억 3천여만 원어치의 철근 150여 톤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고물상에 3,50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장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지적장애 3급 34살 홍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홍 씨는 지난달 27일 익산시 평화동 한 모텔 주차장 입구 블라인드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뒤 40여 분 후 인근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 쌓여있는 스티로폼에 재차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8도 등 5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2, 4도가량 높겠지만 평년보다는 다소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에는 정월 대보름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낮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